로봇이 있으면 5도를 잘라라, 5mm를 잘라라 그러면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기 딱 위치를 해요. 자를 수가 있죠. 뼈가 좀 없죠. 여긴 절삭이 된 부분이고 요 밑에도 좀 비어 있죠. 저희가 이 환자 몸에 맞게 금리를 씌우듯이 금속 삽입물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쁜 금속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전에 있던 관절염에 대한 통증이 없어져서 잘 쓰게 되는.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자, 오늘은 장소가 바뀌었죠. 저희 병원에 수술실에 와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공관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못 보던 기계도 이렇게 있고 인공관절 할 때 이렇게 엄청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 보면은 뭐가 많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다 이제 한 명의 한쪽 무릎을 수술할 때 쓰는 기구들입니다. 이제 여기 무릎이겠죠? 이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가운데 어떤 이제 기구를 삽입해서 이제 관절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빨 썩으면 그 표면을 이렇게 금속으로 씌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면을 우리가 이제 맞춰서 이제 기구에 맞게 깎아 가지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깎아서 다리 모양도 교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로봇 기계를 이용해서 이 각도를 이제 로봇 기계가 계산해 주는 거를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라 그래서 로봇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이 뼈를 노출시키고 O다리나 X다리 변형에 대한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금속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뼈를 절삭이라서 깎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로봇이 계산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 로봇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절삭을 전체를 다 대신을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뼈를 절삭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제 절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로봇 수술의 핵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도구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인공관절 하던 거 말고 로봇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구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랫다리에 이런 안테나를 심고 위에 다리에 이 안테나를 심어서 뒤에 있는 이 장비들과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치나 각도나 이런 거를 이 로봇이 인식을 하게 되고 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정확하게 잘라서 뼈의 절삭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봇이 있으면 5도를 잘라라, 5mm를 잘라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산한 거랑 비교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하면 팔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기 딱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를 수가 있죠. 보통 계산하면 각도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한 케이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주 배열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구독! 절삭이 완료된 무릎이 처음 봤던 무릎과 비교를 하면 뼈가 좀 없죠. 여긴 절삭이 된 부분이고 요 밑에도 좀 비어 있죠. 저희가 이 환자 몸에 맞게 금리를 씌우듯이 금속 삽입물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뼈의 크기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임플란트의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2mm 간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몇 번 사이즈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기계가 연동을 해서 환자분의 뼈의 사이즈를 기계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중에 사이즈가 정해지면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이렇게 시험용으로 끼워보게 됩니다. 끼워보고 이제 이걸로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끼워봐서 이게 딱 맞구나 하면은 실제 환자 몸에 들어갈 임플란트 삽입물을 넣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환자 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인데요. 매끈한 금속과 연골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도가 강한 플라스틱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금속이 이렇게 많이 비벼져도 마모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러면서 연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고, 그러면서 대퇴골의 끝부분하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이런 이제 보형물이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 삽입물은 보통은 이제 코발트 크롬이라는 합금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코발트 크롬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마모에 굉장히 잘 견디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 코발트 크롬 합금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하고 금속만으로 이렇게 관절을 이루면 이게 금속끼리에 문제가 생기고 금속이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그 마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운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하나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인공관절이 위, 아래, 가운데 이렇게 조각, 그렇게 세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좋아요.
절삭한 뼈에 실제 삽입물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삽입물을 부착을 할 때에는 뼈에다 삽입물을 그냥 끼우기만 해서는 이 삽입물이 뼈에서부터 이탈될 수가 있겠죠. 떨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삽입물과 뼈를 단단히 붙여주기 위해서 사이에 골 시멘트라는 합성 수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절삭했던 관절에 인공 관절을 삽입하면은 실제 관절과 비슷하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관절을 하게 되면은 원래 연골이 닳고 안 좋던 관절이 이렇게 이제 예쁜 금속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전에 있던 관절염에 대한 통증이 없어져서 잘 쓰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하면 환자분 언제부터 걷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바로 걸으시면 된다 그럽니다. 바로. 근데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 바로 걷냐. 그러니까 사실 이 시멘트라는 거는 수술장 안에서 조금 10분, 15분만 기다리면 완전히 굳어요. 그래서 뼈에 완전히 본드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사실 이 강도랑 붙어 있는 거는 수술 직후에도 엄청나게 딱딱하게 붙어 있는 거라서 이제 걷는 거는 뭐 사실 직후에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통증 때문에 뭐 첫날은 못 하지만 한 이틀째부터 그냥 환자분들 그냥 병동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알림 설정? 기존에 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이 무릎의 정렬을 많이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무릎의 정렬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흔히 말하는 휴먼 에러, 사람 손으로 하는 일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가 항상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도입돼서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그거죠. 사람이 손으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덕분에 수술의 정확성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게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류를 줄인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인공관절이 이렇게 딱 맞을 때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마모가 덜 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뭐 당연히 통증도 좀 덜 할 수 있고 좀 더 쓸 수 있고 뭐 출혈량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